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코딩 테스트 기출문제 풀이에서 시험감독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 13458번입니다. 이 문제의 분류는 수학, 구현하기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주어진 문제를 잘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코딩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N개의 시험장이 있고 각 시험장마다 응시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I번 시험장에 있는 응시자의 수는 AI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감독관은 총 감독관과 부감독관 두 종류가 있고요. 총 감독관이 한 시험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응시자의 수가 B명이고 부감독관이 한 시험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응시자의 수는 C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각각의 시험장에 총 감독관은 오직 한 명만 있어야 되고 부감독관은 여러 명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 시험장마다 모든 응시생을 감시해야 된다고 해요. 이때 필요한 감독관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필요한 감독관의 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텍스트로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제 보면서 쭉쭉 봐볼게요. 먼저 입력을 봐볼게요. 입력. 첫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의 개수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시험장의 개수가 최대 몇이냐? 왜냐면 무조건 코딩 테스트에는 최악의 케이스를 보기 때문에 최대 값을 봅니다. 그럼 요만큼이겠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이네요, 100만.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각 시험장에 응시자 수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응시자의 수 역시 최대값이 몇이에요? 100만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는 B와 C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B와 C가 뭐였죠? 위에서? B는 총 감독관이 감시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여기 B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감독관이 감시할 수 있는 응시자의 수가 C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입력을 안 하고 출력은 감독관의 최소수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독관의 최소의 수를 출력한다. 자, 입출력까지 알아봤고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통 많이 봐요. 그럼 요 예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예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응시장 수, 응시장 개수. 여기서 3개 주어진 거죠. 그리고 2, 3, 4, 5는 뭐야? 각 응시장에 있는 학생들의 개수, 학생들의 수. 그래서 첫 번째 응시장, 두 번째 응시장, 세 번째 응시장이 있고, 첫 번째 응시장에는 3명의 학생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응시장에는 4명의 학생, 마지막 응시장에는 5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앞에 이는 뭐예요? 총 감독관이 감시할 수 있는, 아이고, 감독관, 감시하는 학생 수. 얘는 뭐예요? 똑같은데 부감독관이 감시하는 학생 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만 정확하게 하고 그냥 알려준 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 문제예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7이 나왔는데 왜 7이 나왔는지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 시험장에 총 감독관은 무조건 이제 한 명씩만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총 감독관이 여기서 무조건 3명이 필요하죠. 3명. 왜냐면은 응시자의 개수만큼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3명은 필요해요, 감독관. 그러면 총 감독관이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총 감독관이 감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2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총 감독관이 실제로는 각 시험장에서 이렇게 2명씩을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 감시될 수 있는 애들은 지울게요. 그 다음
근데 문제에서 모든 응시생들은 다 감시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부감독관은 2명씩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요 첫 번째는 몇 명이 필요하죠? 아직 그 응시생이 1명 남아 있으니까 부감독관이 1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여기에는 몇 명이 필요해요? 부감독관 1명이 2명씩 감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2명을 감시하면은 다 감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1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부감독관이 몇 명이 필요하죠? 여기는 2명이 필요하죠. 왜냐면 1명이 2명씩 감시할 수 있는데 1명만 들어가서 이렇게 감시하면 이 1명을 감시를 못하니까. 그쵸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7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푼 거를 그대로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일단은 응시방, 시험장이죠. 시험장 개수만큼 일단 감독관 수를 더해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총 감독관 수. 왜냐면 총 감독관은 시험장마다 1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3명이면 일단 무조건 3명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봐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3, 4, 5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안 하고 제가 수학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일단 가져와서 여기 BC가 2, 2였죠. 2, 2. B가 2, C가 2였어요. 그래서 총 감독관이랑 얘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더 작으면은 총 감독관 1명으로 무조건 다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응시생의 수가 더 크다. 그럼 총 감독관 1명으로 안 되겠죠. 그러면 총 감독관으로 감시를 하고 남은 애들의 응시생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는 몇 명이 남아요? 1명이 남고, 얘는 2명이 남고, 얘는 3명이 남겠죠. 여러분. 얘네를 가지고 부감독관이 몇 명이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요? 1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몇이 남아요? 몫이 몇이에요, 여러분? 0이죠. 0인데 얘 나머지가 하나 남아있죠. 그럼 얘는 1명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감독관 1명. 두 번째는 1 나누기 2를 해요, 또. 이 2는 뭐예요? 요 2는 부감독관 1명당 감시할 수 있는 응시자의 수. 아, 죄송합니다. 여기 1 나누기 아니라 2 나누기죠. 이 방에 2명 있으니까. 그럼 몫이 1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딱 나눠 떨어지죠. 그럼 여기도 그냥 1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마지막. 이거 봐봐요. 3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몫이 1이 남고 3 나머지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1이 남죠. 이때는 요거랑 여기 나머지가 있으면 1을 더 1명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 3명이 이렇게 있을 때는 부감독관이 1명 있으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요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요. 얘를 위해서 여기에 나머지가 있으면 부감독 1명이 더 추가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2명. 이거 다 더하면 7명.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응시생 수가 샘플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장 A 첫 번째 시험장이 있는데 여기에 응시생이 30명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총 감독은 10명을 감시할 수 있고 부감독은 6명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에 필요한 최소 감독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일단 총 감독은 무조건 1명 일단 들어가죠. 1명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응시생 중에? 그럼 총 감독이 감시하는 10명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남은 응시생은 20명. 그러면 20명으로 이 부감독이 6명이니까 나누기 6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몫이 몇이나? 3. 20 근데 모두 연산을 해주면 나머지 연산을 해주면 여기 몇이 남아요? 딱 안 나눠주니까 2가 나머지가 남겠죠. 그럼 요 3에다가 감독관이 1명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줘요.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그럼 부감독관은 총 4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A 30명이 있는 첫 번째 응시장에는 총 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4명이 필요해서 총 5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코딩으로만 구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이렇게 코딩으로만 딱 구현해주면 되는데 해면 되고 또 딱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알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구현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개발 환경으로 왔는데요.
이 문제는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보면은 예제 보면 첫 번째 n을 받아야겠죠? 받는 것부터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는 버퍼드 리더로 받을게요. 버퍼드 리더를 선언하고 new input stream 리더를 만들고요. system.in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n을 받을게요. br.readline 할 건데 integer.parseInt를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 제가 틀리네요. 여기에 br.readline 이렇게 해서 n을 받았습니다. n을 받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3, 4, 5 이렇게 각 방의 응시장, 각 시험장의 응시자 수를 받아야겠죠? 이거는 제가 배열로 만들게요. 문제에서 A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A 배열이라고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int 여기는 크기가 n. 이 n이 앞에 말한 게 시험장의 개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앞에 new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트링 토크나이저. st new string tokenizer 만들어서 br.readline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요거 3, 4, 5 한 줄 쭉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큰으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폼은 돌면서 int i는 0, i는 n, 그 다음에 i볼풀 어떻게 주면 돼요? a 배열에다가 i 번째 토큰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integer.parseInt 할 건데 st.next 토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받아주면 됩니다. 그럼 요 a라는 배열에 얘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bc를 받을 거예요. 여기 뒤에 bc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거 받아가지고 얘는 근데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int b는 요거 다시 선언 안 하고 그냥 new만 해줄게요. 앞에 선언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요거 integer.parseInt next 토큰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b랑 c를 그냥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출력을 할 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으면은 틀릴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 딱 하나예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감독관의 최소수를 출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감독관의 최소수를 출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인트로 선언했다 이렇게 그러면 틀려요. 왠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각 변수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한지 변수형의 표현 범위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약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인트형은 한 20 몇 억 정도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시험자의 개수가 100이에요. 100만. 그리고 응시자의 수도 100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독관이 부감독관이 한 명만 감독이 가능하고 총감독관도 한 명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거의 100만 곱하기 100만을 한 거를 출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아마 인트형의 범위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인트형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롱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다른 데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이건 저도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코딩할 때 보면 인트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보통. 근데 사실은 롱을 써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롱을 써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거 만약에 돌렸을 때 근데 이것도 인트로 써도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걸 보고 최악으로 저희는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하잖아요. 100만 곱하기 100만을 했을 때 인트형으로 출력이 가능한지 여러분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아마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n의 값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볼 때 n의 최대값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걸 보고 아 여기 인트 쓰면 안 되겠구나. 여기 롱 써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까 계산한 대로 손으로 계산한 대로 풀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 특별한 알고리즘 없이.
그래서 여기를 롱으로 써줘야 된다. 요걸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그냥 n으로 얘를 초기화를 할 거예요. 왜냐? 이 리절트에 그냥 처음부터 총 감독관의 개수를 넣고 시작을 할 겁니다. 총 감독관의 수는 시험장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그 다음 해볼게요. 폼은 돌 건데 i는 0, i는 n보다 작고 i 뿔뿔. 각 시험장을 다 돌 거예요. 돌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총 감독관으로 커브가 한 명으로도 커브가 가능한지를 볼 거예요. 전체 응시자의 개수에서 총 감독관 한 명이 총 감독관 한 명이 감시할 수 있는 수인 B를 빼줄 거예요. 여기는 리메인이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감독관 한 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거겠죠. 모든 응시자를 감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리메인이 0보다 클 때만 부감독관 수를 체크해 줄 거예요. 0보다 작을 때는 뭐 올려주고 말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리절트의 값에 이 남아있는 응시자의 수를 C로 나눈 몫을 더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으로 풀었던 것처럼 이 남아있는 응시자의 수의 나머지 C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부감독관들이 쭉쭉쭉 들어간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만약에 6명이 한 명이 부감독관이 한 명이 6명이 감시할 수 있으면은 뭐 3명, 4명 이렇게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남아있는 애들을 위해서 부감독관이 한 명이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뿔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이 문제의 구현은.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리절트의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 문제의 구현은 끝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너가 잘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풋 주어진 입력을 보고 여기 리절트 값을 롱으로 변수형의 표현 범위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롱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봤을 때 이게 출력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제가 평소에 영상을 찍으면 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도 있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기 부담스럽지 않게 좀 압축을 하던가 아니면 좀 이론 설명이랑 풀이를 나누던가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